메이저리그 최고의 팀을 가리는 무대 월드시리즈. 월드시리즈 우승 반지는 모든 야구선수의 꿈이죠. 1884년부터 시작된 시리즈 최고의 장면은 무엇일까요? 1960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에는 8개 팀이 있었고 각 리그 1위 팀이 월드시리즈에서 격돌했습니다.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뉴욕 양키스, 내셔널 리그에서는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리그 우승을 차지하면서 월드시리즈에서 만나게 됐죠. I am not a Christian or an atheist. 양키스는 리그에서 유일하게 4할 장타율을 기록했고 홈런과 득점에서 모두 1위일 만큼 폭발력이 있었습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홈런은 적었지만 타율, 출루율 1위, 장타율 2위였고 득점에서 1위일 만큼 생산력이 뛰어났죠. 양키스도 역시 득점은 1위였습니다. 한방이 강한 양키스, 착실한 생산력이 돋보이는 파이어리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팀의 주요 타자들을 살펴볼까요? 양키스는 로저 메리스와 미키 멘틀이라는 리그 최고의 강타자를 보유했습니다. 메리스가 MVP, 멘틀이 MVP 2위였죠. 멘틀은 홈런 1위, 메리스는 타점 1위입니다. 여기에 빌 스코런도 3할 타율에 26홈런을 기록하며 중심 타선을 형성했습니다. 당시 멘틀은 이미 2차례 MVP를 차지한 리그 최고 스타였고 메리스는 양키스로 트레이드된 첫 해의 타점 왕을 차지하며 떠오르는 스타로 각광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하면 피츠버그 타자들은 기록상으로 조금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닉 그로트와 돈 호크 역시 MVP 1, 2위를 기록한 탁월한 선수들이었습니다. 로베르토 클레멘테도 3할 타율에 94타점을 기록했죠. 양키스가 리그 ERA 1위, 파이어리츠가 3위로 양팀 모두 투수진도 훌륭했습니다. 특히 비홈런 억제 능력에서 최상위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파이어리츠는 볼넷도 가장 적게 내주면서 WHIP 리그 1위였습니다. 양키스에서는 아트 디트마와 화이티 포드가 원투 펀치였습니다. 그리고 바비 샨츠가 전천으로 출격하며 뒷문을 지켰습니다. 피츠버그에는 사이영 수상자인 번 로와 18승 투수인 바 프렌드가 있었습니다. 두 투수 모두 270이닝 이상을 투구했죠. 뒷문을 지키는 로이 페이스도 114.2이닝을 소화하며 24세이브와 10승을 따냈습니다. 투타 모두를 살펴볼 때 리그 최고의 팀이 맞붙었다고 할 수 있죠. 1차전에서는 로의 호투를 앞세운 피츠버그가 승리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양키스의 1선발 디트만은 1회를 버티지 못했죠. 피츠버그는 로가 7회를 버티고 나머지를 페이스가 막아내는 식으로 양키스 타선을 봉쇄했습니다. 2차전은 양키스의 압승이었습니다. 선발 밥 털리가 9회까지 마운드를 지켰고 멘틀이 홈런 2방 5타점으로 대활약하며 1차전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양키스는 3차전까지 기세를 이어갔습니다. 1회부터 바비 리차드슨이 말루 홈런을 날렸죠. 포드는 내셔널리그 득점 1위 팀인 피츠버그 를 단 4안타로 봉쇄하며 완봉승을 따냅니다. 4차전은 그야말로 접전. 피츠버그의 전략은 1차전과 같았습니다. 로가 7회까지 버텨냈고 남은 이닝을 페이스가 막아내는 것이죠. 페이스는 7회부터 8타자를 모두 범타로 처리하며 1점차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이로써 승부는 원점. 5차전도 접전이었지만 다시 페이스의 활약이 빛났습니다. 선발 하비 헤딕스가 7회까지 리드를 지켰고 남은 이닝을 페이스가 무실점으로 틀어막았죠. 티트만은 이 경기에서도 2회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페이스는 승리한 3경기에서 모두 세이브를 따내는 기염을 토하죠. 벼랑 끝에 몰린 양키스는 6차전에서 상대 마운드를 융단 폭격합니다. 무려 17안타를 쏟아부으며 12대 0으로 대승. 포드는 3차전에 이어 6차전에서도 완봉승을 따냅니다. 흥미로운 것은 양팀의 득점입니다. 양키스는 승리한 3경기에서 모두 압승, 2자릿수 득점이었죠. 반면에 피츠버그는 5차전에서 3점 차로 이긴 게 가장 큰 점수차의 승리였습니다. 6차전까지 양팀의 득점은 46대 17, 무려 29점 차이였지만 어쨌든 3승 3패, 두 팀의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는 기록이죠. 이로써 3승 3패, 승부는 최후의 7차전으로 이어집니다. 최후의 7차전 양키스의 라인업입니다. 확실히 모든 타자들의 기록이 어마어마한 것이 보이죠. 특히 리차드슨과 멘틀이 돋보입니다. 반면 피츠버그는 빌 마제로스키만이 홈런이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양키스에 밀리는 모습이죠. 선발 투수 대결은 팽팽했습니다. 로는 1-4차전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털리도 2차전에서 완투에 가까운 피칭으로 승리를 따냈죠. 운명의 7차전 36,683명의 관중이 들어찬 보버스필드. 초반 분위기는 피츠버그의 몫이었습니다. 로는 4회까지 단타 2개만 내주며 실점으로 막아냈습니다. 반면 털리는 1, 2회에 연이어 털리며 교체되고 말았죠. 양키스는 불펜 에이스인 바비 샨츠를 3회에 조기 투입해야 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피츠버그는 로키 넬슨의 투런 홈런, 빌 버든의 2타점 적시타로 4대 0으로 앞서 나갑니다.
기선을 제압한 피츠버그의 발목을 잡은 건 로의 발목이었습니다. 사실 로는 정규 시즌 우승을 확정짓는 경기에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축하 세리머니 과정에서 누군가 신발을 벗기려고 발목을 잡아당겼는데 이때 부상을 입은 것이죠. 그래도 싸이영상 수상자답게 1, 4차전 승리에 이어서 7차전에서도 5회까지 한 점만 내줬지만 결국 6회 무사 1, 2루를 만들고 교체됐습니다. 피츠버그의 전략은 이번에도 로에 이은 페이스 투입이었죠. 그런데 시점이 일렀습니다. 결국 페이스는 요기 베라에게 3점 홈런을 얻어맞아 5대4 역전을 허용하고 맙니다. 그동안의 양키스의 샨츠는 3회부터 7회까지 5이닝을 단타 1개, 볼넷 1개로 완벽히 막아내면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죠. 7회 말 피츠버그는 선두타자 스모키 버지스의 안타 때 대주자를 투입했습니다. 교체로 들어갈 포수가 수비가 약한 달 스미스였기에 도박수였죠. 결론은 마제로스키의 병살타로 이닝 종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키스는 8회 결정적인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동안 뒷문을 완벽히 막아냈던 페이스를 상대로 연속 3안타로 2득점 7대4로 달아난 것이죠. 피츠버그는 완전히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렇던 8회 말 샨츠에게도 한계가 왔습니다. 선두 타자에게 안타를 내준 것이죠. 다음 타자인 빌 버든을 유격수 땅볼로 유도했는데 그 다음 상황에 대한 뉴욕타임스의 기사 내용입니다. 빌 버든의 땅볼이 유격수를 향하며 병살타가 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볼이 튀어올라 유격수 토니 쿠벡의 목을 강타했다. 쿠벡은 교체되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훗날 인터뷰에서 쿠벡은 당시 장기 상태가 엉망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양키스에겐 커다란 불운이었죠. 상황은 계속되어 무사 1, 2루에서 그로트의 안타로 7대5가 됐고 번트와 얕은 플라이로 2사 2, 3루가 됐습니다. 아직 2점차를 유지한 상황이기에 다음 타자만 막아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클레멘테의 타구가 1루 땅볼이 되며 이닝이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투수 짐 코치의 늦은 베이스 커버로 점수는 7대6 1, 3루의 상황이 계속 이어졌죠. 여기서 등장한 타자는 아까 교체 표수로 들어온 할 스미스. 스미스는 카운트 20에서 낮게 들어온 빠른 공을 때렸고 공은 좌측 담장을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3점 홈런으로 스코어는 9대7 피츠버그의 리드. 홈을 밟은 그로트와 클레멘테는 펄쩍펄쩍 뛰었죠. 월드시리즈 우승까지 아웃카운트 3개만이 남았으니까요. 양키스는 벌써 5번이나 몸을 풀었던 랄프 테리를 투입해 이닝을 마쳤습니다. 여느 때 같았으면 페이스가 뒷문을 막아야 했지만 이미 대타로 교체된 상황. 피츠버그는 6차전에 선발로 나섰던 바프랜드를 투입했지만 연속 안타를 내줬고 5차전에 승리 투수가 됐던 하비 헤딕스로 교체했지만 멘틀에게 적시타를 맞아 9대8까지 쫓겼습니다. 1사 1리드에서 등장한 선수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의 주인공 요기 베라. 스스로 끝내려고 했는지 베라 타구는 1루로 빠르게 굴러갔고 곧바로 투아웃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멘틀이 엄청난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1루 주자였던 멘틀이 투아웃이 되는 순간 바로 1루로 슬라이딩을 한 것이죠. 태그를 절묘하게 피하며 세이프가 됐고 그 사이에 3루에 있던 길 맥도걸드가 홈을 밟았습니다. 스코어는 9대9, 승부는 다시 원점. 피츠버그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불펜 옵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헤딕스가 스코어론을 땅볼로 잡아내며 이닝을 마쳤지만 연장으로 간다면 불리할 게 뻔했습니다. 운명의 9회 말 선두 타자는 마제로스키였습니다. 당시 마제로스키는 멍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8회 말에 자신 앞에서 이닝이 마무리됐는데 9회 초에 동점이 되는 상황이 되자 그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이죠. 동료의 외침을 듣고서야 타석에 나갈 수 있었고 그냥 안타만 치자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초구 아주 높게 들어온 빠른 공에 이어 비슷한 코스를 노리고 있었죠. 보수의 사인대로 1구보다는 조금 낮게 들어온 빠른 공. 마제로스키는 그대로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좌익수 베라를 향해 날아갔지만 잡기 어려울 것 같았고 2루타를 생각했다고 하죠. 뉴욕타임스의 당일 기사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빌 마제로스키의 홈런이 유서 깊은 포브스필드에 좌측 담장을 넘기면서 피츠버그는 35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이 홈런으로 데니 모토의 파이어리츠가 캐시 스탱걸의 양키스를 10대9로 꺾었다. 그래서 이 사진이 나오게 됐습니다. 마제로스키는 당시 기분이 공중에 둥둥 뜬 것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끝내기 홈런을 맞은 테리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홈런은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남아있는 월드시리즈 7차전 끝내기 홈런입니다. 피츠버그는 1927년 월드시리즈에서 양키스에게 4연패 당했던 치욕을 되갚았고 1925년 이후 35년 만에 우승을 만끽했습니다. 피츠버그 홈구장인 PNC파크 뒤편에 마제로스키 거리가 있으며 이 거리는 마제로스키의 벽으로 연결됩니다. 마제로스키가 넘긴 포브스필드의 좌측 담장을 재현한 것이죠. 지금까지도 매년 10월 13일이면 그 당시 포브스필드가 있던 자리에 팬들이 모여서 당시 라디오 중계를 듣는 행사를 가진다고
있다고 합니다. 마제로스키의 홈런이 나올 때 모두가 환호를 지른다고 하네요. 이 홈런 하나의 의미 때문에 마제로스키가 한 방으로만 유명한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차례 올스타에 뽑혔고 통산 2016개의 안타를 때려낸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특히 수비력으로 유명했는데 8번이나 골드글러브를 받았죠. 이루수로는 10번의 로베르토 발로마, 9번의 라인 샌버그 다음입니다. 피츠버그는 1987년 8월 7일 마제로스키의 등번호 9번을 영구 결번했습니다. 17년 전부를 피츠버그에서 보낸 것에 대한 당연한 보답이었죠. 2001년에는 베테랑 위원회 선정으로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됩니다. 2010년 9월 6일에는 4m에 달하는 동상이 세워졌죠. 보너스 와그너, 클레멘테, 윌리 스타젤에 이어 4번째였습니다. 피츠버그에서 그의 위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한 가지 빼먹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은 투수는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랄프 테리는 어땠을까요? 양키스 감독이었던 스탠걸은 경기가 끝난 후 테리에게 내년에 잘하면 된다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스탠걸 감독은 이 시즌을 끝으로 감독직에서 물러나지만 테리는 1962년 23승을 따내며 다승왕에 올랐고 월드시리즈 7차전에서 1대0 완봉승을 따내며 MVP가 됩니다. 모두에게 행복한 결말이 됐네요. 지금까지 월드시리즈 끝내기 홈런은 딱 2번 나왔습니다. 이 홈런이 첫 번째였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차이나드럼의 플레이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